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3,000피를 다시 한번 밑돌더니 다시금 3,000피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휘청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 그래도 잘 선방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일단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AI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광풍,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의 강세의 원인과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죠. 서클이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가 무려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이 카카오 그룹주를 5월 달부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주목을 받는 게 AI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전에 이 종목들을 카카오 그룹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전과 다른 이제 사업 구조의 변화 가능성하고 더불어 가지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먼저 실적이 좋았던 페이와 그다음에 뱅크부터 먼저 손을 대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카카오가 6월 한 달 동안만 56%, 오늘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더 대단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 110%인데 오늘 한 10% 넘게 올랐으니까 120%가 수익률이 돌파가 됐고, 카카오뱅크가 좀 처집니다만 36% 내외 정도의 수익을 일단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요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참 말이 많다고 하죠. 이 한국 금융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좀 전망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열풍이 또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알아가실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요즘 여의도에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의도를 좀 가서 증권사에 있는 쪽 후배들을 좀 만나고 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AI에 대해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화제거리로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좀 생소한 분야죠. 이제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도 이게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인데 코인이 베이스지만, 코인은 우리가 이제 시세가 굉장히 이제 급등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 자산으로 다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스테이블,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코인으로 발행을 하지만 가격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미국의 그 서클 인터넷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쪽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서클 인터넷이 발행하고 있는 게 USDC입니다. 그러니까 USD 코인입니다. 네. 미국 달러화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상품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1달러당 1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USDC를 살려고 한다면은 이 서클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코인을 살기 위해서는 1달러 줘야 됩니다. 네. 그럼 저한테 1코인이 제 월렛, 지갑에 이제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지갑이 아니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지갑인 거죠. 가상지 이제 화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에 발행할 때에 담보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단기 채권 내지는 MMF에 보통 이제 이걸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캐시로다가 그 담보물을 설정하게 되는데, 단기 국채 같은 경우가 75%에서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현금성 자산이 약 한 20에서 25%입니다. 25%되고요. 지금 USDC의 총 발행 규모가 6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610억 달러 정도 되고, 한화로 따지면 약 80조 원 정도가 되고요. 네. 하루의 거래량이
6에서 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60에서 70빌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이게 약 한 8에서 9조 원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이 서클 인터넷이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나스닥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장 후에 지금 뭐 8배 가까이 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바람과 맞물려서 이게 베이스 자체가 AI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IB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의 파괴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시장에서 불러오고 있는 그 방향성이 정말 파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측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카드를 들고 다니시고 카드로 다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제법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받는 입장. 그쵸.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되겠죠. 대략 한 1.5에서 1.8% 정도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행자는 과연 어떤 수익을 얻을지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표를 통해서 좀 보자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2023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약 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중에서 순이익이 약 4억 달러, 그러니까 비용을 제외하고 4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 수익의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그 서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산다면 1달러를 현금을 주고 1달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돈이 은행 통장에 꽂히겠죠? 네. 아니면 아까 국채가 베이스니까 그만큼의 국채를 서클 인터넷 쪽에서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담보물을 설정하고 그럼 채권은 아시다시피 이자가 발생을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돈도 은행에 넣게 되면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80%에서 90% 정도의 이 발행자 쪽은 그 얘기 드렸던 국채에서 생기는 이자나 아니면 MMF에서 생기는 수익이나 이게 이제 주 소득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가 발행한 수수료보다도 오히려 그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월등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종목군들의 열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식의 유통 구조.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발행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네. 그다음에 또 담보물이 확실하니까 파산,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어떤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잠재워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카카오그룹주가 연관이 돼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보통 저희가 인터넷 플랫폼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카카오가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제가 카카오를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계열사 내의 컨텐츠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들 내에서 이 AI와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을 할 때의 그 각자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카나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생활형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AI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마 빠르면 올 연내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 정도쯤에 나올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 그 본사는 이제 그룹의 AI 전략을 총괄을 하고 카나나 AI 플랫폼 우선 출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페이에 대한 부분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제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가장 결정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는 뱅크에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돈을 만약에 소비자가 코인을 사게 되면 돈을 현찰을 주고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이버에는 뱅크가 없지만 카카오에는 뱅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다음에 운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니까 자기 그룹 계열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핵심, 이 스테이블 코인과 AI가 활용되는 거의 핵심은 페이와 그다음에 카카오 본사가 되겠습니다만 뱅크도 그만큼의 큰 역할을 담당을 하겠고
그 외에도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등이 네. 각자 지금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하고 뭐 라이딩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막 이런 식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왜 카카오 그룹주가 더 어떤 그 각광을 받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동안의 카카오 그룹은 플랫폼 위주의 사업만 했다면은 이 금융 서비스가 좀 더 첨단화되고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이제 확충이 된다는 점에서 카카오 그룹주가 이렇게 현재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를 보시면은 이미 어떤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용 그 AI인 카나나가 곧 출시되면 그게 이제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모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n분의 1로 돈을 나눠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n분의 1로 나눌게 뭐 하고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AI가 처리를 해주고 페이에서 뱅크 쪽에 있는 돈을 갖다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이 다 거기에 통합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산악회나 아니면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카카오톡에서 대화하시고 그쵸. 몇 월 며칠 날 모임 있는데 뭐 이번 회비는 얼마야? 그걸 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이죠. 물론 뭐 카카오도 그 외에 범용 LLM을 토대로 한 지금 현재 AI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쨌든 간에 금융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곧 나온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또 그 누구보다 빨리 스테이블 코인과 AI가 접목된 네.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카카오의 그룹의 움직임이 좋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 자체가 국민 메신저라는 게 갖고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산업 자체도 지금 빠르게 진출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카카오뱅크라는 부분, 카카오페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다른 여타의 기업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카카오 그룹주들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범용화죠. 그쵸. 일반인들이 고르게 쓸 수 있는. 근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 연세 있으신 분들도 다들 쉽게 카카오톡 사용하시죠. 하고 핸드폰 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밑베이스의 그 어떤 인프라가 충분히 다 구축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카나다라는 그 카카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용 AI가 출시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범용화되는 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지만 좀 시간이 좀 소요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또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모델은 저희가 보기에는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가운데 현재 정확한 상황을 얘기 드리자면 카나다가 현재 베타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수정하고 이 범용화의 가능성을 갖다 좀 타진을 하고 있죠. 오류 수정하고 한다면 아마 빠른 시간, 연말, 뭐 내년 초, 요 정도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곧 생활에 어떤 중요한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겠죠. 네, 전문가님께서 오전 방송 때 이야기해 주신 포인트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었는데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워 주시면서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10만 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걸로 봤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어떤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산업의 근간, 이 IT 산업의 근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고 아시다시피 신정부 들어서의 지금 현재 굉장히 AI에 대해서 광폭의 그 어떤 행보를 갖다 보여주고 네. 있죠. 지난주에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이제 울산의 그 SK 그 데이터 센터 이제 그 준공식인가요? 이제 착공식이죠. 네.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루 이틀짜리 뭐 급등을 종목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서 단기적인 수익을 낸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카카오가 이전 코로나 때. 코로나 사태 때, 네. 그때 이제 뭐 16만 원대권까지 움직였던 그쵸. 강한 상승을 보였던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에서 결국 주가의 분수령은 저는 카카오는 일단 1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게 범용화되고 시장에 안착을 한다고 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1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그 서클 인터넷을 그대로 반영하셔서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서클 인터넷이라는 기업을 면밀하게 좀 리서치를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쪽에
이런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의 미래 주가의 모습을 모델을 어떻든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부분이 아니고 좀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 최장 제가 볼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도 투자의 어떤 기간의 설정을 좀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니까요.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만 먼저 얘기한다면 1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제가 솔직히 15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에 오늘 뛰어들어가십시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또 아침에 제가 매일 9시 50분에서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국민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10만 원 중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 내용들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AI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